7월 22일 월요일 상한문의 실전 트레이딩 운용법 내일 승부조 우선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시간이 10시 한 10분이 되어 가는데요.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또 힘든 하루 보내신다고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시간이 늦은 관계로 조금 진행을 빨리 해보죠. 복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섹터에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한번 보자. 1분 섹터기로 했어요. 1분발 섹터에서는 어차피 선거 뒤에 과연 어떤 식으로 에서 무슨 반응이 나올 것인가. 뭐 안 나오면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나오면은 애국주로 우리가 한번 더 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봤는데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죠? 모나미만 조금 나중에 조금 상승을 좀 올려주는 그런 모습은 좀 보였습니다만은 뭐 특별한 다른 종목들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큰 의미는 비교주 섹터 플리토가 상한가를 연출을 해줌으로 해서 신규 상장주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에이스트리를 같이 보자라고 했는데 에이스트리는 오늘 좀 모습이 좀 좋았죠. 시가 플러스 1.7% 출발해서 고가가 플러스 17%까지 올라가 17.5% 거의 18% 가까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지대로 잘 우리가 공략하는 종목으로 잘 선택을 했지 싶습니다. A스토리를 공략한 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플리트를 보면서 A스토리를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이 종목을 내일 공략 종목으로 선정을 했다는 자체부터가 우리가 거의 반 정도는 먹고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보고 있지 않으면 공략하기 힘든 종목이죠. 저희들은 아침에 여기서 5% 정도 일단 챙기고 두 번째는 다시 또 이 5%를 돌파를 할 때 돌파하는 시점에 다시 공략을 해서 또 한 10%두 번 정도 매매를 해서 먹었는데 오늘 뭐 참여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교주 섹터에 관련된 오늘 같은 이런 경험은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다음 재료주 섹터에서는 WGM즈가 재료고 있고 인콘, 다른 종목들은 크게 관심을 받아주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인콘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아준 것 같았습니다. 인콘이 시가 플러스 4% 출발해서 22%까지 올라갔으니까 인콘도 오늘 상당한 모습의 어떤 파동을 일으켜준 그런 종목이겠네요. 그래서 재료주 섹터에서는 재료주들은 뭔가 시장에 반응이 오면 힘이 좋습니다. 근데 반응이 안 오면 멍텅구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콘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았다고 보네요. 그래서 같이 일단 재료가 나온 종목들은 같이 놓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느 것을 공략해야 된다는 것은 뭐 주식한 사람이면 다 알 수 있을 만큼 표시로 확인하게 내주죠. 예. 그래서 뭐 재료주 섹터에서도 인콘이 오늘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비교주 섹터에는 에이스토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기술주 섹터에서는 YOM이 뭐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음. 시가가 플러스 1.8%에서 플러스 19.2%까지 올라갔으니까 19.2%까지 올라간 게 거의 뭐 18% 수익권 정도 됐네요.
그래서 기술주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항상 옆구리에 끼고 있어야 된다. 어느 종목이 하나 치고 나갈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옆에 놔두고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술주 같은 경우는 기술주의 재료가 보태지면 더욱더 힘을 많이 받죠. 음, 그래서 오늘 YOM 같은 것은 모습이 좋았다. 퓨전은 뭐 특별한 오늘 움직임을 보내주지 않네요. 다음 두올 산업 같은 것은 어, 오늘 조금 한번 반등을 줄 그런 자리를 우리가 계획은 잡았는데, 우리가 이 꼬리 부분을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저희들도 이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1650원인가 아마 그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종가가 1645원이거든요. 들어가서 내려온 시간이 너무 오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오후에 내려온 게 좀 그게 좀 흠이죠. 오전에 일찍 내려왔으면 반등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텐데 오후에 내려왔던 점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약질하고 버렸는데 역시 오늘 몸을 일으키지는 못했네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두월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한번 여기에서 반등을 좀 내주고 양봉으로 끌어올려서 마쳤다면 한 번은 더 볼 수 있는, 한 파스는 더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역시 20일이 넘어가니까 15일 넘어가고 20일 넘어가니까 그동안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순서대로 착착착착 내려오는 모습이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이 있죠. 15일이 넘어가면 15일 중순일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점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5일 기점으로 꺾여 내려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특별한 종목이 아니고선 다시 어느 정도 하락골이 깊다. 두월은 조금 아쉽네요.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반응이 없으면 손 안 대면 되거든요. 에이스트리 좋았고, 여기서는 인콘이 좋았고, YOM 좋고, 두월 산업은 거래 자체가 안 됐고, 1분말 섹터도 뭐 모나미가 좀 움직이 줬지만 오전장에 움직이지 않은 종목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비규주 섹터 이런 상관관계를 잘 기억을 해놓자. 이것만 잘 노트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내일 공부할 거 한번 봅시다. 내일은 7월 23일 화요일이지요. 날짜를 적어 놔야 합니다. 7월 23일 화요일. 화요일. 이 20자가 넘어가면 조금 그달에 초창기에 손실이 난 사람들은 참 마음이 바쁘죠. 20자가 딱 눈에 보이면. 제가 월 초에 첫 주에 매매는 꼭 양봉으로 끝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주의 양봉이 한 달에 모든 매매에 큰 시너지 효과를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손실이 나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첫째 주, 둘째 주 손실이 나면 이제 20자가 붙은 이 날짜로 넘어가면 마음이 급해지고 베팅에 무리수가 나오고 매매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심리가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코멘트 내용들을 꼭 잊지 마시고 한쪽에 좀 적어 놓으시고,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뭐 화장실 앉아 있을 때도 한 번씩 들여다보고, 뭐 시간 날 때마다 그 동영상 부분은 따로 체크를 해가지고 또 한 번씩 더 보고, 그러면 조금 마인드 훈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내일 공략 종목은 전체적으로 재료주 섹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재료주 섹터는 어, 시장이 받아주지 않는 재료는 멍텅구리가 된다. 음. 재료의 두께는 스스로의 생각으로 결정짓지 말고 반드시 시장의 의견을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한다. 재료의 두께는 강도다. 수급의 강도가 강하냐? 그 재료의 두께가 두껍고 무겁고 깊이가 있을수록 그 재료의 강도는 세지겠죠. 강도가 세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몰린다는 뜻이겠죠. 처음에는 어떠한 재료를 분석할 때는 스스로가 가진 모든 학습적인 능력과 경험치,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판단을 내리겠죠. 자, 그런데 각각의 개인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 판사도 있고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의학 박사도 있고 어떤 사람 배 잡는 어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서 밭을 매는 아주머니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뉴스나 재료를 보고 판단을 내릴 때는 각각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 재료의 두께를 잴 겁니다. 문제는 어떠한 식으로 재료의 두께를 재는 상관이 없지요. 어떤 식으로 이거는 별로야. 이거 좋은데. 이건 미래성이 있어. 이건 단발성이야. 이거는 아닌데. 스스로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도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당일날 지켜는 봐야 된단 말입니다. 시장이 과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재료를 시장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재료를 생각을 할까?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은 대단한 것으로 받아줄 수도 있고 나는 이게 아주 대단하고 큰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은 코빼기도 안 비치는 그런 종목도 있고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재료의 두께를 측정하는 어떤 스스로의 학습 능력은 많은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다양한 방면에 좀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되나 다양한 방면에 정보성을 유지해 줘야 한다. 이 말은 예를 들면 똑같은 재료라도 어떤 재료는 시장에서 받아주는 재료가 있고 똑같은 재료인데도 어떤 시장에서는 어떤 날짜에서는 안 받아주는 재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두께를 시장이 결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의 어떤 시장 환경 따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치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양한 방면의 정보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즉 여러모로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 학습 능력이 좋아진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이하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종 정보나 매스컴, 미디어 이런 것을 수시로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해서 어떤 뉴스나 재료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고 뭐 경제적인 이슈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외교적인 이슈도 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의 테두리 두께, 예를 들면 어떤 외교적인 뉴스나 재료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다양한 방면의 정보성을 이렇게 학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외교적인 차원으로밖에 그것을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재료의 두께를. 그런데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또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시장에서 계속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은 그 외교적인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방면에 접목을 시키겠죠. 경제, 국내 시장, 뭐 여러 가지로 연계를 시킬 줄 아는 그런 연계성 능력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재료의 두께를 결정하는 학습 능력은 계속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이 재료를 받아주느냐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을 해본 경험치도 필요하고 또 스스로가 꾸준하게 그런 뉴스나 미디어를 자꾸 듣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고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또 데이터를 또 머리에 기억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두께를 결정하는 스스로의 능력은 계속 배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에 대한 공부는 어찌 보면 참 쉽기도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경우의 수의 재료 공부가 있는데요. 워낙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자 오늘 우리가 하려는 공부에 제가 좀 앞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어, 자 시간 외에 남영 비비안이 매각 이슈가 나와서 시간에 상한가가 했다. 자 그러면 남영 비비안은 이 매각 이슈로 봤을 때 남영 비비안이 매각이 있구나. 저거는 시장에서 나름대로 매각은 많은 매각, M&A, 뭐 인수 합병 이런 것은 시장이 좋아하는 키워드죠.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를 또 가 있고요. 시간에서도. 그러면 저 두께가 과연 내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두께냐 아니면 그 다음날 시장도 장악할 수 있는 시장이냐 두께냐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어느 정도 자기 판단이 시장과 부합해지는 능력치가 된다면 저것은 내가 내일 무조건 저건 잡아야 되겠다. 왜? 쭉 그동안 공부해온 여러 가지 학습 효과에 의해서 볼 때 저 재료의 두께는 좋고 저 재료는 내일 내가 승부를 걸어도 될 만큼 올인을 외칠 만큼 내가 볼 때는 좋다. 스스로가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경험치와 다양한 방면의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그런 결정을 과거에 쭉쭉쭉쭉 공부를 해오면서 쭉쭉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럴 때 자기가 판단한 것이 시장의 판단과 어느 정도 부합이 되더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올인을 외친단 말입니다. 내일. 자, 그런데 어,
남녕 비비안 같은 이 경우의 하나의 경우의 수로 보고 본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 내일 과연 올인을 외칠 만한 그런 재료인가?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시 어떠한 재료나 기술주나 무슨 섹터를 꾸몄을 때 어느 하나의 중심 키워드에 걸쳐져 있는 종목을 도출로 시켰다면 이렇게 남녕 비비안이 매각 이슈로서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 매각 이슈란 키워드에 시간의 상한가 키워드에 그리고 남녕 비비안의 종목이 도출이 됐다 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그냥 이것으로 끝내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으로 끝내지 말라. 그럼 이 남녕 비비안이란 이 하나의 종목과 무엇이든지 매치가 될 수 있는 종목을 한두 종목을 꼭꼭 찾아서 같이 옆에 살을 붙여 놓으라고 했죠. 옆에 살을 붙여 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런 이슈 같은 것은 매각 이슈는 하나의 기업이 팔리고 하나의 기업이 사고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또 반대 수혜주도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남녕 비비안하고 좀 뭐 이름이 오리는 건 와꾸로밖에 없겠죠. 그리고 신용 와꾸로 열 옆에다 붙여 놓는 겁니다. 상관이 뭐 내일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근데 모른단 말입니다. 시장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료를 중심 키워드를 뽑았다면 꼭 살을 붙여 놓아라. 어제 플리토를 뽑고 A 스토리를 살을 붙이듯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료는 장시간 시간의 마감 시한까지 도출된 이슈다. 이렇게 포함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시간의 상한가를 정리를 하다 보면 그리고 6시까지의 종목들을 다 도출로 싣고 나서 그 뒤에 뉴스를 하다 보면 이슈가 조금 뒤에 나오는 종목이 있죠. 뒤에 나오는 종목. 예를 들면 이런 IA와 옵토팩 같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IA가 공시가 6시 47분에 나왔거든요. 자, 이 시간을 보면 그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시간이 중요한데 6시 47분에 나온 이 공시입니다. 지금 그러면 시간을 다 이거는 6시 46분 3시 52분 6시 47분이 나왔군요. 자, 6시 47분에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 이 두 종목은 지금 큰 변동이 없죠. 자, 그러면 IA가 옵토팩을 인수를 한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인수 쪽에 있는 재료는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피인수되는 관련주가 많이 관심을 받죠. 이게 뭐 전통적인 통계적인 속성이죠. 근데 꼭 통계적인 속성이 안 받아줄 때도 있습니다.
어, 왜냐면 약간 예를 들어보면 제 말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옵토팩이 피인수가 되는데, 근데 옵토팩을 가만히 보면 재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차트를 보면 근래에 오늘 50일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 물론 뭐 옵토팩에 나름대로 재료는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일본발 재료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약간 의심의 눈길을 안 줄 수가 없죠. 항상 의심을 해야 되니까. 그럼 혹시 옵토팩의 재료가 이미 지금 본격적인 상승을 한 때가 지금 여기부터 아닙니까? 자, 여기면 그다음 뭐 후하게 쳐서 여기라고 칩시다. 뭐 여기라고 봐줍시다. 자, 그래도 이쪽 상승폭은 상당히 가파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의심의 눈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재료가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차트의 흐름을 꼭 같이는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시간이 지나고 나온 뉴스 이슈를 중에서 IA와 옵토팩은 과연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줄까? 인수라는 IA 쪽에 점수를 줄 것인가? 아니면 인수를 당하는 옵토팩에 점수를 줄 것인가?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역시 것이다. 그래서 어, 내일 시장을 보면 뭐 IA가 먼저 간다든지 옵토팩이 먼저 간다든지 아니면 둘 다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굳이 이 두 섹터를 한 섹터로 묶어서 보는 이유는 하나는 시간의 안에서 도출된 키워드고, 하나는 시간 외에서 도출이 안 된 시간회가 끝난 시점에서 나온 재료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흐름은 과연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내줄까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새벽에 나올 수도 있고 재료가 막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기술주 섹터 봅시다. 기술주 섹터는 세 종목 보죠. 컴퍼니는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폴리터도 다시 봐줘야 합니다. A스토리도 같이 봐줘야 되죠. 이 세 종목 정도는 같이 한 번 더 봐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쪽도 봐줘야 되겠죠. 24일, 25일이니까. 일단 뭐 시장 분위기는 SK네트워크스 우로 많이 말이 오가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죠. 하지만 뭐 같이 볼 애들은 다 봐줘야 되겠죠. 뭐 이 정도만 봐주면 되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 관련 섹터나 뭐 일단 이런 식으로도 없고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뭐 SK 쪽으로 뭐 말들이 오면 모르는 거니까요. 자, 11시 10분이 다 됐군요.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가네요. 우리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매매를 좀 바꿔 나가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단순히 수익을 때문에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아마 이 강좌를 볼 것인데,
또 개중에는 아직까지도 뭐 깡통을 여러 번 찬다든지 아직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좀 늦은 시간이지만은 많이 피곤하고 좀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누구나 다 주식의 고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하지요. 또 다른 이유로는 내가 선택했던 이 길이 옳았다는 것을 돈은 안 벌어도 좋아. 하지만 내가 선택했던 이 길이 옳았다는 것을 그동안 자기한테 등을 돌렸던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내더라도 끝을 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많이 타격을 입으신 분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고수의 길이나 경제적 자유란 그 키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여러분 손에 보면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앞에 보이는 그 문에 꼽아서 돌리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점이 잘못됐다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키를 쓰지를 못해요. 참 안타깝죠. 개중에는 스스로가 많은 훈련을 거듭해서 그 길을 스스로 열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분도 있고 그렇게 또 성공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라든지 어떠한 필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정신을 한번 개화가 됨으로 해서 새롭게 또 자기 스스로의 모든 매매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순간도 오지요. 그런데 하지만 그 모든 키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이렇게 팀들 그 기법 교육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개인적으로 기법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회원들 기법 교육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 알지만 사람이 참 무서운 동물이란 말이에요.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고수가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방식, 살아가는 방식, 하루의 일상생활을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자꾸 모방하려고 하고 습득을 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해란 말입니다. 그게 왜 좋냐고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무작정 해보란 말이지.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겠지만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하지만 깨달음의 시간은 정말 0점 몇 초, 1, 2초 사이에 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 키는 여러분 스스로가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한 리딩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또 책임을 지고 또 리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저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성공을 해서 나가신 분들 저는 직접적으로 참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키는 역시 스스로가 지고 있더라 이 말인데 스스로가 제가 아무리 백날 입이 찢어라
가르쳐 주고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강의를 해도 되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 그 사람보다 몇 배의 더 시간을 투자를 해도 안 돼요. 근데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문제는 간단한 건데 스스로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나는 안 돼 이러면서 매일 예전에 실패를 해왔던 그 매매 방식을 계속 고집을 하고 있고 그 매매 마인드를 자꾸 유지를 하려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강제로 옆에서 앉혀놓고 시키도 그것을 고치기가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고수가 되는 길은 스스로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해답이 있느냐고 저한테 굳이 안 물어도 돼요. 왜냐면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행동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행동으로. 내가 오늘부터는 추경매수는 추구도 안 해야지 생각했으면 그럼 그 뒤부터 안 하면 돼요. 그냥 소소한 것 하나부터만 옮기시면 됩니다. 행동으로. 내가 아침잠이 많은데 내일 아침 좀 일찍 일어나야지. 옮기십시오. 행동으로. 그 소소한 것들이 하나씩 모여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키를 돌릴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세월은 피살처럼 빠릅니다. 부디 제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많은 것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가 가슴속에 안고 있는 이건 아닌데 이건 안 해야지 이건 고쳐야 해 이런 거 이거 하나씩만 리스트를 적어 놓고 하나씩만 고쳐 나가자고요. 하나씩만. 그러면 100가지 잘못된 것이 100일이 지나면 고쳐진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만 해도 서서히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사람은 참 무서운 동물이거든요.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고치려고 하시고 수정 보완을 매일매일 수정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열정도 필요해요. 가슴속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스스로를 고수로 만들 수 있는 키는 여러분 스스로가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자, 1시간 한 20분이 흘렀는데 중간에 또 에러가 나가지고 또 애를 먹네요.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어떤 이유로든 하루를 열심히 다들 사셨을 겁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또 이 시장과 맞서서 또 한번 싸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상문의 문제였습니다.